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고요. 코드 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5일 4시 43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정보나 뭐 도움을 드리거나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셀바이오가 결국에는 지지 라인을 좀 이탈이 나왔네요.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사실 제약바이오 위주로 상당히 리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커버하는 종목들 중에 한 7, 80%가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저도 진짜 죽을 맛입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 주면은 제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뭔가 그 기운 자체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시장은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예, 시장은 이게 코스피도 그렇고, 어, 코스피는 하락 추세에 이탈했죠. 단기적으로. 네,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한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고가와 고가를 확실히 돌파 나오고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코스피도 그렇고요. 네, 근데 요즘에 제약바이오만 유난히 조금 많이 약합니다. 예, 제약바이오만 음, 뭐 실제 오늘 리뷰한 종목 녹십자 랩셀도 많이 깨졌고 그 다음에 구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반응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나마 요즘에 좀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그나마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TNR 바이오팩. 예, 최근에 제가 강바울 팀장이라고 제 옆방에 있거든요. 근데 너 이거 리뷰해봐라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엔지켄 생명과 이 정도 예, 개별적인 모멘텀이 그러니까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에는 뭐 3D 프린팅 그런 기술력이 있어서 뭔가 부각을 받고 개별적인 모멘텀이죠. 그다음에 엔지캠은 롯데 지주에서 인수한다. 뭐 M&A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 외에 딱히 보이는 종목이 없어요. 예.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 더더욱 없고 요즘에 시젠도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 관련주들은 정말 힘이 없고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내일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조금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움직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지지라인 깨졌죠. 네. 그러니까 약간 여기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 레벨이라고 이제 체크를 했지만 뭐 지난 시간에 이런 자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찔러보는 자리. 근데 이제 손절이 타이트하게 나가는 손절이 한 1%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죠 이런데 여기 이탈하면 손절. 그리고 이거는 찔러보는 자리고 기왕이면은 내가 조금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접근 안 하는 자리죠. 근데 결국엔 깨졌습니다. 이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랑 비슷하다. 음, 쌍고점 맞은 상황이죠, 지금. 우려하던 쌍고점을 맞은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이런 식이. 그러니까 되돌림을 주게 되면은, 진짜 가나보다 해서 달라붙으면은 여기가 이제 되돌림 구간이죠. 되돌림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장 참여자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되돌림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빠져나올 기회 같은데 하면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러면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지지 11만 원이라는 지지 레벨은 좀 깨진 상황이다. 지지 레벨은 깨진 상황이다. 자, 그러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 레벨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바꿀게요. 저항 레벨 노란색으로 바꿔야겠죠? 네, 지금 저항 레벨이 되었습니다. 네, 저항이 많은 것 같아도 한 번, 두 번, 양 두 개의 저항 레벨과 두 개의 지지 레벨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죠. 네. 과연 어떤 흐름이 발생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어떤 경우는 수렴이 된다라고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제약바이오 투심 자체가 막, 뭐 조만간 그 AACR
미국 암흑회가 열린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개최된다라고 얘기를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영향을 좀 좋게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의 수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전부터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 여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글쎄요. 제 관점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베팅이 그냥 쓸데없이 손절만 나올 수도 있는 자리.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예, 비트코인 가지고 이런 사이클이랑 똑같은 사이클이었다. 비트코인도.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아 수렴이 되나 이러면서 여기서 매수 받았는데 또 쓸데없이 손절만 나오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영향을 주기도 해요. 예,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럴 거라고 하면은 좀 확인을 하고 사는 게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손절이 나갈 바에는 조금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돌아 나가는 흐름 보고 나서 사는 게 나을 수 있다. 아니면은 좀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이들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또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들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주가가 궁금해서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이 종목의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멘텀은 상당히 좋으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상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냥 주가가 그냥 난 장기 투자는 할 건데, 장기 아니면 중장기, 아니면 그렇게 투자를 하긴 할 텐데, 그냥 주가 분석이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라 딱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결국엔 깨졌죠. 네. 흔히들 말하는 더블탑 패턴이죠. 더블탑 패턴. 여기서도 더블탑 패턴, 여기서도 더블탑 패턴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뭐 토끼 귀같이 토끼 귀 마냥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는 네.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기술적 반등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근데 문제는 추세가 반전이 위해서는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하죠.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이만한 흐름이 좀 나와죠. 근데 여기서 특징, 팩트는 변동성은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은 작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등이 가장 크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제가 매수 관점을 본격적으로 보면서 더 사겠다 내려올 때마다 더 사겠다라는 관점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첫 번째 반등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반등 같은 경우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자리는 손익비가 상당히 괜찮아요. 손익비 설정만 잘하면은 상당히 좀 크게 먹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세 번째 반등 뭐 여기서 나오든 아니면 여기서 나오든 아니면 깨지고 나오든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좀 그냥 딱 세 가지만 생각을 해요. 예. 여기 이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점 위에서 나온다. 1번. 1번. 저점이 깨지고 나서 수평 매물대 여기에서 매수세가 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다. 2번. 깨지고 나온다. 3번. 네. 뭐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그 위에서 발생이 되기도 하죠. 어떤 수렴의 이런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나온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되긴 하는데 저라면 좀 관망을 하면서 쓸데없는 거래보다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변동성을 줄여 나가는지를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삼각 수렴이 된다라고 해도 실제 삼각 수렴 시미티컬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삼각 수렴이죠. 이런 건 정삼각 수렴이라고 하죠. 저항 레벨 네, 이렇게 볼게요. 한다라고 해도 실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긴 저항이에요. 이렇게 간다라고 해도 저항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가장 매수 시점으로 가장 적합한 구간은 돌파가 강하게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갈 때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러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렴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또 손절을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절이 나오다 보면은 아마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 보통은 이제 손절이 안 되죠. 손절이 안 됩니다. 보통. 왜냐면은 그래도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사면은 얘네들보다 더 싸게 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몰라. 조금 더 뭐 다 사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어, 지지 구간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못 주게 됐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받쳐줄 매물이 여기나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이격도도 어느 정도 있죠. 예. 이 사이에 이 정도의 이격도가 내려왔을 때는 이 정도의 이격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 조금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평단가를 어느 정도 맞춘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저점이 될 확률이 거의 30%, 여기가 30, 여기가 30, 이탈하고 30, 이 정도라고 보니, 20%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여기서는 저는 신중하게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 사이클을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저는 좀 신중하게 조금 기다린다든지 예, 그런 관점을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거의 매수 관점은 틈틈이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제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기술적 자리들은 거의 다 알아요. 대략적으로 어디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결국에는 어떤 매물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여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사는 데는 여기죠. 여기죠. 직접 산 곳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왔을 때도 여기서 매수 관점이었고요. 제가 직접 사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직접 사진 않았고, 근데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해도 조금은 아마 좀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고 해도 기대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만약에 수렴이 된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먹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레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관점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 관점은 그래요. 제 관점은 그렇고 뭐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죠. 네, 관점이라는 거는 그냥 제 관점은 그렇다라는 정도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박셀바이오는 네이버에 치면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죠. 많이 잊혀졌어요. 요즘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도 보면은 박셀바이오가 예전에는 그래도 여기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항상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 없죠. 안 보이죠. 요즘에. 네. 많이 잊혀지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공토방에서는 무슨 얘기 하는지 볼까요? 음, 네. 오늘 뭐 시간에가 뭐가 있나요? 요즘에 박세 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이 너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저 역시도 힘이 많이 떨어지네요. 네, 저 역시도 많이 힘이 떨어져요. 네, 박세바이오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0.28% 정도 시간에 거래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봉상에서 보더라도 22평이랑 5일 2평을 올라탄 여기서 무조건 양봉이 나왔어야 돼요. 네. 양봉이 나와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음봉이 나왔다. 이거는 조금 아쉽죠. 네,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안선영님, 차트 분석도 기술이죠. 내공이 쌓여 빛을 보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롱타임으로 뵙고 싶다. 네. 저는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리뷰했었죠 이때. 지금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리뷰하고 있죠. 틀리든 맞든. 틀리든 맞든. 정말 많이 틀립니다 저도. 정말 많이 틀려요.
그리고 손절도 수없이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손절도 엄청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또 상당히 또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다 보니까 공격적이라는 거 자체가 제 성향을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제가 시장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저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기회를 놓치기 싫어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격이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성격이 엄청 급하잖아요. 예. 저도 결국에는 단타를 위주로 많이 하는 거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에요. 예, 누구나 다 그 생각 있잖아요. 누구나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고. 예,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엄청나게 참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참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막 주식을 비유하면은 막 반토막에 3분의 1 토막이 되어도 절대 안 팔 때도 있고요. 내가 이 종목은 진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네, 정말 열심히 참고, 어, 그리고 라셀님, 네, 리뷰해줘서 감사드리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 투자한 만큼 좋은 수익 챙긴 날까지 끝까지 존버합니다. 다음 주 강한 반등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들마다 이게 단타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여기에서 지지선을 기반해서 진입을 한다. 지지선을 기반해서 이건 박스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했죠. 지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폭도 무시 못 한단 말이에요. 손절은 한 1% 하면 2% 하면 되는데, 기대치 수익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손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단타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적이냐면은, 더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손절 나온 거.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봐라. 약간, 정말 이기적이에요, 트레이더들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트레이더들은. 그러니까, 여기 안 지켜줬어? 그러면은 예, 칼로 이제 빠져나오고, 지켜줬어? 그러면 더 가자! 막 이러는 거고, 지켜줬으니까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죠. 욕심과 탐욕을, 그래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욕심을 가지면서 홀딩 하는 거고, 여기가 이탈 나온다? 그러면은, 아, 그래, 끝까지 한번 깨져봐라. 약간, 만약에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럼 되돌림에 쇼친다. 약간 이런 전략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리들마다 아니면 이탈이 나왔을 때랑 뭐 아니면은, 돌파했을 때랑 분위기가 한 끗 한 끗 차이가 이제 추세를 만든다라고 하죠. 투자 심리가 그렇게 반영이 돼요. 차트에는. 네. 투자 심리. 그리고 근데 이렇게 오다가 어디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뭐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냥 따라 붙는 거죠. 왜냐면은 재료의 크기를 보고 붙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아무튼 박세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구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이라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2일, 4월 1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동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